어쨌든 뭐 검사하시면서 반성문도 많이 보셨을 텐데 반성문 써야 됩니까? 반성문 써야 됩니다. 아, 써야 돼요? 네, 왜냐면은 반성문이 들어왔다고 아 그래 너 정말 반성하는구나, 너 선처해줄게 이러진 않아요. 이런 약간 내가 어떤 사정들 때문에 이런 거에 이르렀지만 그게 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반성문에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선처가 되는 거죠. 오늘은 반성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반성문 써야 되나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양식 주세요. 단골 소재죠, 반성문. 네, 네. 얘기하는데 먼저 반성문 써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뭐 판단을 해보는 검사나 판사나 그런 어떤 위치에서 뭐 일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느끼기에 반성문은 피의자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그냥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쵸. 반성문 자체가 필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떠세요? 어쨌든 뭐 검사하시면서 네. 반성문도 많이 보셨을 텐데 반성문 써야 됩니까? 반성문 써야 됩니다. 아, 써야 돼요? 네, 왜냐면은 반성문이 들어왔다고 아 그래 너 정말 반성하는구나, 너 선처해줄게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반성문을 안 쓰잖아요. 이 자식 봐라, 반성을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반성문도 안 내면은? 그쵸. 네, 반성문조차 안 내?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은 내야 되는데 많이 낼수록 좋아요. 한 번 내고 만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식 봐라, 형식적으로 반성문 변호사가 내라니까 하나 냈구만, 반성을 안 하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 번 내주는 게 좋아요. 아, 그 생각해요? 변호사가 내라고 해서 한 번만 냈구만. 네, 해요. 하나만 내? 네. 사안이 이런 정도인데? 약간 이런 생각하고. 두세 번씩 내게 해야겠네요. 네, 근데 반대로 제가 했던 것 중에 너무 많이 내는 그거 분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막 매주 내는. 매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매일 써가지고 일기예요. 매일 내요. 근데 오히려 계속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형사사건은 기록을 이제 문서로 만드니까 네.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을 붙여야 그렇죠. 되는데 형사사건 기록이 쭉 있다가 조사 내용 있다가 반성문 또 이만큼 들어가고 네. 증거 반성문 이만큼 그러니까 기록이 지저분해지니까 어느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식이 지금 나랑 장난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그러니까 너무 과한 반성문도 좋지 않다. 그래서 적절한 반성문을 써야 된다. 이게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적절한. 반성을 잘해야 되네요. 그쵸, 반성을 잘 해야죠. 안 했다가는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문제예요. 되고. 그러면은 일단 반성문에 딱 봤을 때 네. 그래도 이런 반성문은 좀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성문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반성문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판사님, 검사님, 제가 그때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판검사가 보기에는 뭐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너는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거야? 아니면 그럼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를 저질러?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고 너무나 짧은 생각에 아니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들이 나의 어쨌든 잘못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약간 내가 어떤 사정들 때문에 이런 거에 이르렀지만 그게 나의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반성문에는 내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게 왜 우리가 반성하면은 예전에 했던 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요것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재범 가능성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차량도 판매했고요. 차량 판매한 내역 같은 거 제출하고,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게 단순히 내 의지로만 끊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치료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음주운전 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은 내역, 상담받은 내역 같은 거 꾸준히 제출하면은 아,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선처가 되는 거죠. 이게 확실히 글 솜씨랑 상관없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 사람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말만 하는 건지, 네, 맞아요. 네. 아니면 뭔가 그래도 변화의 어떤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네.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는 네. 드러나고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게 딱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글솜씨가 막 장황한데 결론적으로 그냥 말로만 반성하고 있다는 거. 그쵸. 그런 거 네. 판권사님들 네. 많이 아시죠? 아, 그렇죠. 말은 막 장황해요. 막 가을이 돼서 추워지고 그쵸. 한데 네. 뭐 문득 되돌아보고 네. 뭐 하면 문장경은 너무 맞아요. 좋아요. 네네. 한데 뭐 결론적으로 뭐 잘한 거는 없어. 네, 네, 네. 하지만은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본인이 네. 어떻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네. 기재를 한다면은 좀 좋은 네.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무죄 주장을 할 때도 반성문이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죄인데도 반성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성문의 내용을 그때는 좀 약간 기술적으로 잘 써야 돼요. 왜냐면 나는 무죄 주장을 하지만 그게 반드시 무죄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백하거나 이런 취지의 반성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부주의, 불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르렀고 피해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러면서 피고인이 그러니까 재판받는 사람은 반성문을 계속 내고 무죄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하면서 약간 이제 두 개를 이원화시켜 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혼자 재판 진행하면서 무죄도 주장하고 반성문도 내면 이게 약간 말이 꼬이거든요. 재판 가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반성문에는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내면은 두 개가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법리적인 거나 아니면 무죄에 다툴 만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을 하시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어쨌든 결과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개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반성문은 본인이 제출하고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반성문 자필로 꼭 써야 되나요? 당연하죠. 타이핑 안 돼요? 타이핑 써서 내는 순간 네. 새끼 봐라 반성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반성문을 타이핑을 써서 내? 아니 요즘 같은 시대 이거 너무 네. 좀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 있지만 네. 그냥 왠지 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요? 네. 느낌 정성을 중요하죠. 들이지 않았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반성문은 자필을 자필이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글씨를 너무 못 쓰시겠다 네. 그러니까 글씨 너무 악필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타이핑이 날 수도 있죠. 저는 반성문 봤는데 못 알아보겠는 게 좀 글씨 너무 악필이면 타이핑 하나 그다음에 자필 하나 이렇게 해서 보내면 괜찮을까요? 그럼 그냥 타이핑이 낫지 않아요? 타이핑 하나 자필 하나 내면은 장난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반성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요령껏. 검사 마음 너무 어려워. 네, 그렇습니다. 제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형사사건에서 반성문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A파트에서 사기꾼 백서라는 전자책을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사기 피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용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은데.